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늘어 이틀 연속 3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551명입니다.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던 광주광역시에선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단 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은 환자들이 있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광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그 사이 추가 확진자 소식이 또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제 오후 일곡중앙교회 관련해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밤사이 광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도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제에도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하곤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틀 연속해서 일일 확진자 수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틀째 확산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존 확진자들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2명이기 때문인데요. 또 감염고리로 주목된 시설이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사우나 등 10개가 넘습니다. 새로운 감염 경로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기존 감염 경로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우려는 여전한 겁니다. 특히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인 것만 7천여 건에 달해 이 긴장의 끈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광주시도 당초 오늘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빌딩과 회사를 통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회사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의 자녀 1명도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자녀는 관악구에 있는 학원에 등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원을 임시 폐쇄하고 원생 352명과 강사 70명을 취합 검사 기법으로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V빌딩 방문자가 이달 2일 최초 확진된 이후 다른 방문자와 지인, 가족 등 총 9명이 확진됐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사무실과 중구 소재 회사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확진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곳에서 2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추가 대상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은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해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도 강화됩니다.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지돼 따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PC방과 학원 등에서 발열 확인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18건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특히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3월 이후로 넉 달 연속 감소 기록입니다. 넉 달 동안 계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기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다만 취업자 수 감소폭은 4월 47만 6천 명, 5월 39만 2천 명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36만 명 넘게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8만 9천 명, 제조업, 건설업에서도 각각 6만 명 이상씩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감소폭이 5월보다 더 커졌습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임시 일용직의 경우 취업자 수가 49만 4천 명 줄었고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 근로자 수도 20만 명 넘게 감소했지만 상용 근로자는 34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 청년층 고용률이 1.2%포인트 하락한 42%로 나타났고 특히 20대 고용률 감소폭이 2.5%포인트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로 6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가을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는 유학생들에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방침을 8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버드 등 미국 내 대학들과 각 주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인 유학생들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온라인 강의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내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만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민 규정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와 MIT 공대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측과 미 행정부 관련 부처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학들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가을 학기 온라인 수강만을 하는 유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발표 8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중단됐던 전 세계 미국 공간의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재개 시점 등을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각 발급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재개될 것이고 해당 부서 인력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무부의 계획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나라에선 그만큼 재개 시점도 빨라질 것이란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의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더나가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는데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 임상시험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합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3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서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숫자는 11명입니다. 많이 줄어든 건데요. 네. 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숫자는 13,551명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었고요. 사망자는 289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만 한정해서 보면 서울에서 6명, 경기에서 3명, 그리고 광주, 대전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앞서서 이 광주 지역에서 확산세가 우려가 됐는데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게 확실히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신규 발생이 10명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신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금 광주 전남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뒤에 이 시민의 이동량을
분석한 그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방역 당국은 12일 휴대전화 이동량이 55만 건으로 이 거리두기 격상 직전일인 이달 1일보다 4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광주의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해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에 일주일간 이동량은 그 직전 주보다 24% 또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남의 경우 지난 12일 이동량은 94.4만 건, 그러니까 94만 건 정도 되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에 대비해서 한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 격상 후에 일주일간 이 전남 지역의 이동량은 기존 대비 약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에 확실하게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켰다. 이렇게 지금 네. 볼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까요? 네, 일단 거리두기를 지금 15일까지였는데요. 지금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서는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마 거리두기 2단계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이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준 이 광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또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 수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뉴스에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모더나에서 이제 개발 중인 백신 실험 대상 전원에게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물론 이제 기사로 지금 설명을 네. 들으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이 모더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냐면 이 유전 물질, 그러니까 특히 RNA 백신을 갖다가 만든 건데요. 네. 이 RNA로 만든 코로나 백신이 일상 시험에서 전원에게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3상까지 가야 3상까지 가야 되잖아요. 되니까 뭐 완전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고요. 다만 이 연구 결과가 세계 유명 국제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제 실렸는데요. 임상 결과를 보면요. 임상 시험 참가자에게 중화 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중화 항체를 형성한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이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해서 재감염을 막는 면역 항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임상 시험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냐면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45명을 15명씩 세 집단으로 나눴고요. 각 집단에 이제 그 백신의 용량을 갖다가 저용량, 중간 용량, 고용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 낮은 용량 2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에서 코로나 완치자와 이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간 용량도 이제 많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은 신규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51명이며 신규로 66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현재 914명이 격리 중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국내 발생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 관련해서도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9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한화생명 관련해서 지표 환자를 지난 7월 11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건설 현장 관련해서 지난 7월 7일 지표 환자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오늘은 계속 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광주광역시의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표 환자가 확진된 후 광주의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는 총 14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방문 판매 현장 방문자가 27명, 이로 인한 추가 전파자가 114명입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50대 이상이 71.6%인 10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위험 요인으로는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 그리고 제품 체험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긴 점 등이 위험 행동으로 파악이 되었고, 추가로 종교시설을 통한 2차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장, 노인요양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학원, 각종 대리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전파와 관련된 그림을 보도 참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일명 떴다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밀폐된 환경에서 제품 체험을 위해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제품 체험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빈번한 소규모 모임이 실시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 이용 시설인 사우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빠른 전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문 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령층 그리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방문 판매업체 관련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참석을 피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모임을 취소하시고 빨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 발생됐는데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2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1명, 유럽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25명이며 이 중 이라크가 14명, 카자흐스탄이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이 2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1척의 배가 입항을 해서 그중 47척에 대한 승선 검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항에 선원 교대 후 지난 7월 8일에 재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선원은 4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입니다. 해당 선박에서 선원 하선을 위한 특별 입국 절차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선 희망자 22명 중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동선박은 지난 6월 16일 선박 수리차 부산항에 입항한 후에 7월 7일에 대양주로 출항해서 공해상에서 선원을 교대한 후 부산항에 재입항하였습니다. 이 선박에 대한 미하선 선원 전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일단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하선 희망자에 대한 검사 이전에 동선박에 탑승한 우리 측의 도선사 그리고 해운 대리점 직원, 수리공 등 접촉자 45명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의 승선 검역의 기준을 강화해서 설령 고위험 국가로부터 입항하는 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선원 교대 등에 의한 승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 검역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선원 교대 선박 관련해서 승선 검역을 강화해서 실시하기로 어제부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주요 감염병으로는
메르스, 에볼라, 패스트,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61명, 에볼라의 경우에는 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41명, 패스트의 경우에는 중국, 몽고를 중심으로 3명, 디프테리아는 베트남에서 68명 등의 발생 환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감염병들의 국내 유입이나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검역과 함께 철저한 진단 검사 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입국자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제공, 치료제 비축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며 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손 씻기, 또 실내에서 또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0명대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10명대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 발생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방심은 절대 금물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또 광주, 대전 지역 시민들의 거리두기 참여가 지역 집단 감염의 확산세를 꺾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인 지난 1월 20일에 코로나19의 첫 해외 유입 환자 발생 당시에 국내 반응을 생각한다면 격세지감입니다. 그 당시 단 한 건의 해외 유입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반응을 생각한다면 현재 2자리 숫자로 매일 발생하는 것도 그 확산 속도 둔화에 비해서는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2자리 숫자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억제하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중남미 서남아시아의 확산세는 언급하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매우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탈리아의 국립보건원 측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측이 최근에야 추적 역학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만큼 다른 나라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행했던 시설이나 지역 상황을 보시면 기본에 충실하면 역시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최종적으로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거리 두기에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불안이 줄어들고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일상으로 조기 정착도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 전 세계 국민이 차별은 없어 보입니다. 지역과 인종,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는 모두 평등합니다. 똑같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비법은 없습니다. 묵묵히 수칙에 충실하면서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먼저 세계가 참고할 만한 모범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방심하지 않고 계속 생활 속 그리고 생활 방역과 함께하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기자, 이 항만 방역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브리핑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좀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국내 유행 확산세가 전파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명대 발생하던 숫자가 이제 10명대로, 10명대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집단 감염의 사례도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월 20일,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첫 해외 확진자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대응했던, 국민들이 반응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아직도 두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미국이나 서남아시아 다른 대륙에서의 확산세가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최근 이탈리아하고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이탈리아에선 최근에서야 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 부분들은 얼마나 그쪽이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도 이제 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현재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에 대해서만 크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 지금 집단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V빌딩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서울에선 한화생명 관련해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전에서는 이 유성구 건설 현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또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광주 판매 관련 사례를 갖다가 분석한 결과를 방역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 광주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통해서 141명이 확진이 됐는데 위험 요인을 보면은 이 변함없이 이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에서 많이 확산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서구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와 인권,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민간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과 일정 등에 대해서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또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내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장 거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사전에 고 박 전 시장과 만나 관련 회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앞으로 민간 합동조사단에서 판단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정보가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도 주요 조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비구름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오늘도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영남과 전남에는 5에서 30, 충청과 전북,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북과 영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에 28도, 춘천 29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토요일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